네, 계속해서 32페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런 사례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갑이란 할머니가 계신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갑이랑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동네 통장 아줌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근데 지금 할머니가 바깥 출입도 잘 못하시고 판단력도 좀 없으세요. 근데 이거를 원래 X가 뭐 건물인데 뭐 부동산입니다. 그거를 자기가 살 때 8천만 원이 있대요. 근데 지금 시가가 3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이거 1억 드릴 테니까 나한테 넘기시고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소에 또 좀 잘 챙겼죠. 그러니까 마음을 홀딱 뺏겨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팔아넘겼다 이런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이제 잘 봐보세요. 이 스토리상 그 아줌마 아무리 그래도 그 판단력도 없으신 그 노인네 그 부동산을 3억짜리 1억에 뺏어가는 건 너무하는 거죠. 너무하잖아요. 이럴 때 이런 것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다가 제103조의 예시규정 이렇게 써놨어요.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반사회질생의 하나의 예시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게 104조에 따로 규정을 해놨는데 104조에 따로 규정이 없어도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도움이 필요한 그 노인네 부동산을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뺏어가 버린다고요? 이건 너무하는 거잖아요. 나쁜 거죠. 그래서 반사회질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갈까봐 한 번 더 예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예시규정이라고 한다. 예시규정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언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되느냐와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이게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그죠. 갑일한테 주는 것을 급부, 그다음에 이제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반대급부가 현저한 불균형이야. 현저한 불균형일 때 이때 그렇다라고 한다. 근데 이제 주관적으로는 피해자, 갑이 피해자죠. 할머니가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가 있는데 폭리자가 그것을 알면서 이용했을 때 이제 우리 넘어가서 보자고요. 그랬을 때 무효가 된다라고 한다. 그런데 요거 증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항상 증명은 주장자가 하는 거예요. 주장만 하면 안 되고 이게 팩트다라는 증거를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증명 책임의 문제가 된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피해대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가 있는데 폭리자가 알면서 이용했을 때 이것을 악의라고 한다. 주장자가 증명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장은 피해자가 하겠죠. 피해자가 증명한다. 이걸 차례대로 좀 더 봐보시면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3억짜리를 급부했는데 1억의 반대급부는 현저한 불균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꼭 3대1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너무 심하네? 그래야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이렇게 된다고 한다. 그런 것을 사회통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회통념 그러면 사회 통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야 이거 좀 심하네 그러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판단할 때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다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 이게 우리 이런 거예요. 야, 이 집이 어떤 집인데 그 할머니가 나중에 이제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집에서 우리 애들 다 키우고 뭐 우리 영감하고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우리 집에 역사가 있는데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냥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행위가 유효냐 무효냐 이 판단을 할 때는요. 항상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법률행위 당시, 계약 체결 당시에 이게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니었어. 그런데 나중에 예를 들면 계약 체결 당시에는 그 시가가 1억 맞았대요. 근데 갑자기 호재가 생기면서 값이 막 3억으로 뛴 거죠. 그거는 그냥 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 기준에서 판단한다. 뭐든지 그래요. 우리 봐보세요. 첩계약 무효 그랬는데 첩계약도 첩계약을 맺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행위 당시 강행법규 위반 그랬을 때도 그것이 그 법률행위 당시에 강행법규 위반일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관적으로 이게 피해자한테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가 있어야 된다.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만 있으면 돼. 이게 세 개가 다 있을 수가 어디가 있겠냐고요. 궁박, 경솔, 무경험 세 개가 다 있을 수는 없지. 근데 폭리자가 그걸 알면서 이용했을 때, 즉 악의일 때, 이때 불공정행위로 소묘가 된다라고 한다. 알면서 이용, 악의, 그럴 때 그렇다. 그런데 이제 이 궁박과 관련해서 판단을 해볼 건데 궁박의 뜻이 있어요. 이거 한번 잠깐 봐보자고요. 이 궁박이 있는데 궁박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객관식 시험은 뭐 책에 쓰여진 대로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책에 막 어떤 용어풀이 돼 있는 걸 막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만 파악하시면 된다. 궁박은 궁핍, 절박 두 단어가 합쳐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궁핍하거나 절박한 거.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궁박은 이게 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꼭 절박한 게 돈만으로 절박한 건 아니에요.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의한 궁박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남편이 구속돼 있는 거예요. 남편이 구속돼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아내 된 입장에서는 아주 절박하죠.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남편이 사업이 좀 잘못되는 바람에 구속이 돼 있어. 그랬더니 그 남편의 사업상 채무자들이 쫓아와서 당신 남편 석방시키려면 우리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협조를 받으려면 당신 남편이 우리한테 갖고 있는 채권을 포기해줘. 채무 면제를 해줘. 그랬더니 이 궁박한 상태에 있는 그 부인이 그냥 포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돈이 어려워서 궁박한 게 아니죠. 그 집은 지금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 자체,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궁박한 거예요. 그런 것을 이용했다 그러면 불공정행위로 소묘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 경솔은 말 그대로 경솔이에요. 경솔 뜻은 안 물어봐. 근데 이제 무경험 뜻 또 이걸 물어보는데 이 무경험이 어떤 경우냐 그러면 이 무경험은 우리 할머니 같은 분이에요. 할머니 같은 분은 경험이 없는데 우리 사실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토지 중심으로 중개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토지 중심으로.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아니면 뭐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토지 중심으로 했어도 우리가 상가는 안 해봤어도 우리는 리서치 능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알아볼 수도 있고 전문가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아는 친구한테 또 물어볼 수도 있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무경험이 아니다. 그 할머니처럼 그 할머니 지금 바깥 출입도 잘 못하시고 판단력도 지금 떨어져 있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잘 모르는 검색할 능력도 없는 그런 할머니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여기서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 체험의 부족이다 이렇게 말한다.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다시 궁은 경제적, 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의한 거. 그런데 요게 만약에 대리인이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건 또 뒤에서 볼 건데 뒤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대리행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 대리행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솔무경험 이게 문제가 될 때는 대린이 맞아요. 이건 원칙대로 간 거야. 그런데 우리 판례가 궁박만큼은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해라,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경무대 이렇게 읽어두시면 된다. 그리고 궁박은 본인, 경무대, 궁박은 본인 이렇게 말한다. 경무대 옛날 청와대 전에 경무대, 경무대, 경솔무경험은 대린, 궁박은 본인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도 우리 보셨지만 증명책임과 관련해서는 이게 주장자가 증명한다고요. 주장만 하면 안 되고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을 증거를 들고 가야죠. 이게 증명책임의 문제다. 근데 여기는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 무효주장자가 피해자죠. 아니면 폭리자가, 폭리를 취한 사람이 이거 무효예요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다 증명해야 돼. 객관적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극과 반대급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이게 궁박경솔무경험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다 증명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가 될 건데 이걸 잠깐 한번 설명드리고 할게요. 갑과 을이 X를 1억의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등기를 넘겨줬죠. 그런데 요거는 불공정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불공정행위로서 무효야. 그러면 무효가 되면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후에는 이게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물권적 청구권 행사 이게 가능해야 될 텐데 이 불공정 행위는 한편 반사회 질서행위 하나의 예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가 돼버려. 불법 원인 급여가 된다.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요거를 돌려달라고 못하는 거죠. 우리 전 시간에 첩계약 맺은 사람한테 첩계약을 맺고 아파트를 증여를 했어. 그랬는데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면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 판사님이 그런다 그랬죠. 뭘 잘했다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야. 요게 갑이 그런 거죠. 갑이 폭리자, 이 사람은 잘한 게 없으니까 요게 맞죠.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을 같은 경우는 이 을은 피해자인데 피해자한테까지 야 당신도 돌려받지 못해 이렇게 하는 건, 아니 피해자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말도 안 되지. 물권적 청구권도 마찬가지예요. 물권적 청구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폭리를 취한 을은 1억을 달라고 못해. 1억을 달라고 청구 못해. 그런데 피해자, 이 사람이 지금 피해자죠. 피해자 갑은 할머니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X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폭리자, 이 사람은 1억을 달라고 청구 못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할머니는 그냥 그 자리에서 1억을 번 거예요. 1억을 벌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요게 을이 만약에 병한테 팔았다고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X를 매매로 팔아버렸어. 근데 이제 이 물권적 청구권은 갑이 을일 뿐만 아니라 병한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야, 을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잖아요.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래서 갑이 을일 뿐만 아니라 병한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이런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병한테도 달라고 할 수 있다. 병은 한마디로 을의 등기를 믿고 사봤지만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겠네요. 네, 이렇게 전개가 돼간다는 거죠.
해두시고요. 그래서 선의치삼자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병도 소유권 취득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무효인데 무행이 추인이 가능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어요. 이건 뒤에서 나올 건데 일단 이거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무효인데 그게 추인은 추후 인정, 계속 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고 이런 것인데 만약에 그런 추인을 인정해 버린다면 아니 그걸 굳이 뭐 하려 무효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 이런 거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생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다 그래요. 강행법규 위반일 때 무효가 맞는데 이걸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 반사회질생이도 무효인데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것도 마찬가지죠.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 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무행위 전환 요거는 된대. 무행위 전환은 된대. 요거는 그냥 잠깐만 들어두고 나중에 자세히는 좀 더 볼 건데 어쨌거나 이런 거요. 이 사건은 뭐냐 그러면 매매대금이 너무 많아서 매매대금 과다로 불공정행위로서 무효예요. 근데 이제 전환인이라는 것은 다른 걸로 바꿔보니까 이런 뜻이죠. 근데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해서 봤더니 이건 괜찮대. 요건 안 되겠는데 요건 괜찮대. 그런데 이게 무효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가정적 의사. 가정적 의사는 그때 진짜로 그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가정적으로 판단해보는 그래서 그랬을 것이라면 이렇게 가정적으로 판단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중에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그냥 무행위 추인 안 돼. 전환 안 돼. 네, 이렇게 하시고요. 불법원이 급여가 돼서 폭리자 이 사람은 그 1억을 달라고 청구 못해. 그런데 피해자는 X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피해자가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에서 이게 많이 문제가 되는데 봐보세요. 우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그게 기본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증여 같은 경우는 급부만 있지 반대급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상계약에서는 적용될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야, 우리 왜 불공정무역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불공정무역이 뭐예요? 야, 그런 거죠. 한마디로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너무 많이 팔잖아. 수입해가는 건 별로 없으면서 이건 불공정해 이렇게 하잖아요. 한마디로 주고받는 게 너무 차이가 있을 때 불공정무역, 불공정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 아프리카 진짜 빈국에 어려운 나라에 막 지금 굶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쌀을 한 배 가득 실어서 보낸 거예요. 보내줘놓고 무상 원조를 해줘놓고 나중에 야 이건 불공정해 그러면 되겠냐고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증여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행위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경매도 마찬가지. 경매 같은 경우도 경매는 좀 절차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공정행위로서 무효가 아니다라고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피해자에게 공박경솔 무경험 중 하나가 있으면서 폭리자가 그걸 알면서 이용했을 때 되는 것인데 경매는 그냥 경매 절차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공정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 보시기 전에 책을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32페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와 있는데 제104조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04조 조문 시작. 여기서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 때문에 이 말인 거죠. 현작의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건 무효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해두시고 그런데 여기서 1번에 2번 이것은 두 번째 줄 제103조의 예시규정 동그라미
제103도의 예시규정이다. 따라서 제104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제103도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 남았는데 1번에 객관적 요건, 객관적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괄호 열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 괄호 닫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그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줄 사회 통념 동그라미,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밑에 줄 그 판단을 할 때, 불균형인지 판단할 때 주관적 가치, 주관적 세모, 객관적 동그라미,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한다.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이 판단, 첫 번째 줄 법률행위시 동그라미,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즉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주관적 요건이 나왔는데 주관적 요건에서 A번 궁박 동그라미. 근데 궁박의 의미가 뭐냐? 경제적 동그라미, 그 밑에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 동그라미. 다시 궁박은 궁핍하거나 절박한 것을 말한다. 궁핍하거나 절박한 것을 말한다.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B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무경험 동그라미. 여기서 무경험 그랬는데 이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 세모 거래 일반 동그라미,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는 것이다.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안 해봤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조사해볼 능력이 있다, 판단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무경험이다 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냥 바깥 출입 못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라고 하고 무경험이라고 한다. 그 노파 얘기를 했죠. 네, 이게 79년도 4월 10일 판례인데 봤더니 뭐 거기는 예컨대 밑에 67세의 노파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면 67세는 지금의 한 80대 정도 되신 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지금은 67세는 청춘이신데 어쨌거나 그 노파 그랬었다. 그 다음에 C번 보시면 궁박경솔 무경험이 있는데 이 무경험 셋 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만 동그라미,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게 대리인이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줄 경무대 동그라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궁박 동그라미 본인 동그라미,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폭리자의 악의가 나왔는데 폭리자가 사정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도, 즉 악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알고 동그라미, 이용 동그라미, 악의 동그라미. 보통 우리 악의는 이제 어떤 걸 아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는 아는 것에서 나가서 이용까지 했었어야 돼요.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있었어야만 된다. 그래서 이용까지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4페이지로 가시면 3번에 증명책임이 나와 있는데 이 증명책임은 첫 번째 줄 무효를 주장하는 자 동그라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된다.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모두 입증. 그래서 무효 주장자 동그라미, 입증 동그라미. 마지막 줄에 보시면, 마지막에 가시면 추정 세목,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공정을 이뤘다고 해서, 즉 객관적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궁박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추정 세모죠. 네, 이렇게 해두시고 3번 불공정한 법률의 효과가 나와 있는데 3번에 1번 무효 동그라미. 근데 무효인데 그 밑에 줄 피해자 동그라미, 반환 청구 동그라미, 폭리자 세모. 그래서 피해자 갑인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 근데 폭리자 을은 반환 청구할 수 없어. 이렇게 된다. 그런데 2번 그 무효가 두 번째 줄 절대적 무효 동그라미.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을이 병한테 팔았어. 근데 그런 사정을 모른 선의 병한테 팔았어도 소유권 취득 세모,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첫 번째 줄 추인 세모, 네 번째 줄 전환 동그라미.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은 안 된다. 전환은 된다. 추인 안 돼. 전환은 돼.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5페이지 보시면 폭리행위 적용 범위가 나와 있는데, 폭리행위 적용 범위에서 4번의 2번 무상행위 세모, 증여 세모, 무상 세모, 증여 세모다. 그 다음에 4번의 경매 세모, 여기 포인트가 되죠. 무상 아니야. 무상 원조 해줘놓고 불공정이다, 이런 주장하면 안 돼. 증여가 그런 거죠. 경매에서도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 안 돼 라고 한다. 자,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행위, 강행법 위반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2번 법률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뒤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나. 취소는 취소권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취소권자만 이렇게 된다. 근데 무효는 누구든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 3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한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그랬는데,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 조선시대에서는, 조선시대 같으면 첩계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대감마님이 첩이 있는 건 당연한 거야. 조금 더 가자면 세종대왕님한테 정비뿐만 아니라 후궁들도 많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없으면 이상하지. 그래서 그 후궁들이 많이 있는 것을 갖다가 남봉꾼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세종대왕님은 세종대왕님이셔. 그래서 변천한 가치관념이다. 지금 와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완전 안 되죠. 그 말이다. 그 다음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다 그랬는데, 이게 보험금 부정취득 그랬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5번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매매는, 적극 가담이면 이중매매가 이게 무효가 되죠. 그래서 무효가 돼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대. 먼저 우리가 또 뒤에서 보셔야 되는데, 앞서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대리행위의 하자가 있을 때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죠. 그러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몰랐다면 무효가 아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이 땅을 살 일이 있는데 이 대리인한테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대리인이 그냥 열심히 하더니 그냥 너무 적극 가담해가지고 가서 사와버렸대.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야 이건 무효야, 제1매수인이 무효야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아이 나는 몰랐어, 나는 안 시켰어, 이런 말 하면 되느냐. 말도 안 되죠. 그 대리인을 통해서 좋은 건 다 얻고 뭔가 부정적인 거, 마이너스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나 몰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무효가 된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렇게 될 건데, 이건 대리편을 좀 보셔야지 됩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적극 가담이죠. 적극 가담이면 무효가 된다.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제2매매 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 제3자는 제2매매 계약에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네,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제2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제2매수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해 등기한 선의 제3자. 근데 이게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이게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습니다만은 갑, 을 간에 매매 계약이 있는데 병이 적극하다만 이중 매매 계약을 맺었어. 이중 매매는 원칙이 유효지만 적극하다만 이중 매매는 무효가 되죠. 그러면 이제 병이 소유자가 아닌데 병이 또 정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X를 매매로 넘겼어. 그랬어도 봐보세요. 병이 소유자가 아니면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거죠. 자기 거여야 넘겨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거가 아니잖아요. 선이라고 보호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니 자기 거여야 넘겨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틀렸다. 이런 무효를 절대적 무효다라고 한다는 것이다. 절대적 무효가 돼서 이렇게 된다. 1번 정답. 2번에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알았어 가지고는 무효가 아니에요. 적극 가담해야 무효가 되죠. 적극 가담했을 때 무효가 된다. 그리고 3번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매가 이중매매가 유효일 때는 매매가 유효면 빨리 등기를 가져간 사람이 임자죠. 등기를 가져간 사람이 소유자다. 그래서 갑, 을 간에 이렇게 했어도 병한테 팔고 등기를 넘겨줘 버렸어.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는 것이 아니 을, 갑, 병 이렇게 되는데 이 이중매매가 무효일 때 그런데 을이 갑한테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갖는데 이 등기청구권은 성질이 채청이라서 이 채권은요 그 사람인변이란 말이에요.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권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랑 거래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갑을 상대로 해야 돼. 그래서 직접은 안 되죠. 이때는 이제 채씨는 항상 채대위다. 대위 행사를 할 수 있다. 을이 갑의 지위에서 대신. 그래서 대신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이중매매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제 이게 제1행위가 매매가 아닌 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제2행위가 매매가 아닌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적극 가담이 있으면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인 거죠.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박이 정신적, 심리적 그랬었죠. 궁은 경제적 원인. 그 다음에 무경험 나와 있는데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거래 일반. 어느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다 그랬죠. 내가 어떤 일을 안 해봤다고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거 어느 특정 영역에서 일을 안 해본 것이 무경험이죠. 근데 여기서는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다. 3번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무대 그런데 경솔 무경은 대리 맞아. 근데 궁박 상태는 본인이다.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한다. 맞죠? 4번에 급과 반대급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률행위 당시.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급과 반대급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이게 우리 집 히스토리 이런 얘기 하지 말래니까요.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다니까. 시장 가치만 따지는 거야.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법률행위 목적에서는 반사회 질생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와요. 반사회 질생이 특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잘 봐두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법률행위 목적까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법률행위 해석 편으로 가셔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